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고수해오던 스웨덴이 작년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첨단 군사 인프라를 나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스웨덴은 중립 노선을 벗어나자마자 국방 예산 증강에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소국을 꿈꾸는 스웨덴의 첨단 전투기 JAS-39 그리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죠? 구독자 100만 쭉쭉 갑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된 독특하지만 나름 성공을 거뒀다 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원래 스웨덴은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던 중립국이고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물론이고 냉전 당시에도 동서 그 어느 쪽과도 동맹을 맺지 않았는데요. 안보 정책상 친서방적인 쪽으로 간 건 맞지만 어쨌든 군사적으로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한 건 맞고 그 결과 많은 주요 무기 체계를 자국에서 개발하고 생산하게 되었죠. 그러면 스웨덴이 독립적으로 괜찮은 성능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게 스웨덴이란 나라가 중립국이지만 나름 기반 기술이 꽤 발달한 나라예요. 사브 자동차 옛날에 정말 잘 나갔죠. 그리고 볼보 이렇게 있고 볼보도 사브도 사실 승용차 부분이 옛날 같지 않은 거지 트럭이나 중기 그리고 항공 쪽으로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스웨덴이 독일 덕을 많이 봤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무기 개발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는데 이때 뭐랄까 개구멍을 발견합니다. 바로 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인 스웨덴과 스위스였어요. 이 스웨덴과 스위스에 무기를 만드는 독일 군수 업체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합작법인들을 설립해가면서 거기에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무기 개발을 스웨덴하고 스위스에서 몰래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스웨덴과 스위스도 추가적으로 방산 기술을 축적을 하고 좀 구린 과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웨덴은 나름대로 2차 대전 이후에도 자체적인 방산 기술 개발에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스웨덴이라고 처음부터 전투기를 잘 만들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실제로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머스탱이나 영국의 뱀파이어 같은 기종을 도입하는 등 주력 전투기를 주로 수입에 의존했으나 2차 대전 말기부터는 자체 개발에도 도전을 했는데요. 그 결과 Z시대가 되면서부터 주력 전투기를 자국산 전투기들로 꾸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립국이라는 자국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아무래도 전투기를 해외에서 도입한다는 것은 그걸 도입한 나라와 안보적으로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는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린 최대한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 나름대로 안보 정책을 꾸리겠어라는 어떤 자립적인 국방 정책의 표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기반이 나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스웨덴은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JAS-35 드라켄과 JAS-37 비겐이라는 두 종류의 우수한 초음속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 배치했고요. 이 두 기체의 뒤를 이어받아 만들어진 차세대 기체가 JAS-39 그리펜입니다. 1990년대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그리펜은 21세기의 주력 전투기로 효율적인 전투 성능과 높은 생존성, 고도의 비행 안전성 등 미래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지도록 설계됐습니다. 현대의 전투기 치고는 크기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90년대 이후에 실제로 전력화된 초음속 전술기 중에 이보다 작은 기체는 아마 FA-50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처럼 기체 크기를 작게 만든 이유는 스웨덴이란 나라가 방어적인 입장에서 항공전을 수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비상활주로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700m의 거리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말 스웨덴은 아직도 국내 곳곳에 비상활주로를 쓰기 위해 직선으로 길게 만들어진 구간의 고속도로가 꽤 있어요. 또 6명의 정비팀이 30분에서 1시간 내에 급유나 무장 장착 등의 기본적인 유지 작업을 해낼 수 있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체 크기가 작은 편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하지만 아담하다고 우습게 보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리펜은 상당한 수준의 항전 장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펜 C-D형의 경우 영국과의 합작으로 만든 PS-05 계열 레이더를 장착했는데 이 레이더는 유로파이터용 레이더의 기술이 접목된 그런 물건이고 기계식 레이더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것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120km 밖에서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고 해상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70km 밖에 지상의 이동 차량이나 항만의 선박을 탐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높은 데이터 링크 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상은 물론 타 편대기와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이것도 장점이죠.
또한 스웨덴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 즉 FA18 혼에서 사용된 엔진을 바탕으로 RM12 터보팬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걸 그리펜에 장착하면서 최대 마하 2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고요. 무장 탑재량도 5.3톤, 덩치가 작은 편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을 자랑합니다. 또 하드 포인트 숫자도 8군데라 작지만 다양한 무장을 여러 장착할 수 있는데요. 무장의 폭도 넓어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도 사이드와인더, IRIS-T, 아스람, 파이슨 같은 여러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있고요. 심지어 굉장히 원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이것까지 달 수 있고요. 대지 대함 공격용으로도 매버릭, 타우러스, RBS-15 등의 무장이 통합되어 있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스웨덴 자국용으로만 쓸 목적이 아니라 수출까지 해야 되다 보니 점진적으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펜은 작으면서도 F-16급과 비교될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정비성이 높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수출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체코, 브라질 등에서 이거 가성비 좋네 이러면서 그리펜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다만 수출 성과가 있었음에도 스웨덴이 번 돈이 별로 없다라는 게 사실 아이러니한 점이죠. 이에 대해서 야 이거 태국에 수출할 때 돈 대신 탁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건 루머라고 합니다. 하지만 냉전 종식 후 전투기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 상황에서 자국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률이 굉장히 낮게 수출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수출을 하면은 전투기를 산 나라들 야 우리가 이렇게 비싼 전투기 사줬는데 니네도 뭐 사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대응 구매까지 옵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의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무기 시장이 쉬운 곳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세상 우리 K방산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펜의 개량형도 등장했는데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2010년대 개량형인 JAS-39EF형이 등장했습니다. F404 엔진보다 더 강력한 F414 계열, 즉 슈퍼넷에 쓰는 그 엔진이죠. 그걸 달았고요. 레이더도 A사, 즉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IRST, 즉 적외선 전방주의 센서죠. 이걸 장착했기 때문에 상황인식 능력과 동시 방역표 교전 능력, 그리고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4.5세대 전투기로서의 면모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무장 장착량도 5.3톤에서 7.2톤. 야 이거 거의 팬텀급이네. 하여간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능이 꽤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스웨덴이 기존의 CD형 98대 전량을 EF형으로 조금씩 대체할 계획인데요. 퇴역하는 CD형은 우크라이나에 원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미국제 부품과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리펜을 넘기는 걸 반대하면서 언제 인도될지는 아직 두고 볼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이 군비 증강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국방비가 108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이게 2020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넘게 늘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국방비를 더 늘릴 계획인데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2배가 늘어났다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스웨덴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냉전 이후에 군비 규모를 상당 부분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고 뭐 유럽은 이제 평화로운데 군사력을 굳이 계속 늘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점점 조금씩 줄여온 상황이었는데 소련을 대신할 새로운 위협 러시아가 떠올랐죠. 게다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스웨덴이 정말 우크라이나에 많은 군사원조를 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자국군이 갖고 있던 장비들이에요. 주력 전차 STRV-122라고 하죠. 이것까지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웨덴 자체적으로도 안보 공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펜 전투기들도 우크라이나 넘겨줄 예정으로 있으면서 원래 퇴역 예정이던 그리펜 구형들도 퇴역을 보류시킨 상태예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증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웨덴도 국방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개량형인 이 F형 역시 4.5세대 기체인 만큼 스웨덴도 장기적으로는 5세대 혹은 6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할 텐데요.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노하우를 지닌 스웨덴이지만 과연 5세대 전투기도 스웨덴이 독자 개발로 충당할 수 있을까? 이건 약간 의문입니다. 일단 지금은 냉전 시기도 아니고요. 나토에도 소속되어 있어 독자 개발을 꼭 해야 되냐 얘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스웨덴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펜의 후계기가 될 기체의 시제기도 2026년부터 본격 개발한다고 하니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